많이 힘드시죠? 교육을 지금 4일째 하고 있으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3일만 해도 힘든데, 그죠? 4일 하려니까 엄청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이 지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안 보실 테니까 이제 해피하신 거죠. 내일은 좀 재밌게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는 실습하시느냐고 정신이 없으실 건데, 그 전에 거의 이 챕터가 마지막 이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슬라이드가 147페이지인데 이걸 다 할 수 없고요.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이걸 다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디자인 룰책이 있습니다. DRC가 나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요 DRC를 보는 커맨드는 dft_drc라는 커맨드입니다. 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프로토콜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만 하면 돌아가지 않아요. 메시지도 프로토콜 만든 다음에 이거 해라 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옵션들은 저렇게 보시고, 이제 커버리지라는 거를 붙이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포스트, 그러니까 인서트 dft를 한 이후에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프리 dft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에, 인서트 dft 전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이걸 보면 RTL 단계, 그러니까 RTL 소스를 읽어서 이제 DFT를 돌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별 얘기는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에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여기 플립플롭이 있는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스트 클락이 모든 레지스터에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테스트 클락이 모든 레지스터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건 어때요? 클락 단자에 뭐가 들어가요? 그냥 일반 시그널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요 앞에 레지스터까지는 클락이 가니까 테스트가 다 가능한데 이 뒤는 어떻게 못하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D1 Uncontrollable Clock Violation이라는 게 나옵니다. RTL 소스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코딩하지 말라고 또 하는 것도 있죠. 그냥 이거 뭐 DFT 컴파일러 말고 그냥 우리 원래 RTL 코딩 할 때 가급적 이렇게 쓰지 마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일단 포지티브 클락 해놓은 다음에 if 해서 Q0를 하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뭐 이렇게 RTL 코딩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처럼 바꾸면 돼요. 그림처럼 여기에다가 먹스를 하나 넣어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먹스를 하나 넣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먹스 넣어서 셀렉션만 해주면 클락이 얘한테까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먹스가 해답이에요. 먹스가 안 되는 거는 다 먹스가 해답이다. 근데 이렇게 해주려면 코딩을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이거 이제 여기 있는 클락은 테스트용 클락이다. 그러니까 리유즈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T 클락을 만들지 않고 그냥 쓰는 거니까 리유즈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당연히 이그지스트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하시는 거니까 이그지스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TL을 읽어올 때는 요걸 해야 돼요. 우리 점 시납시스 언더바 DC 셋업에도 요게 있는데, 요 라인을 해주면 enable file name, line name이 되니까
넘버 트래킹이 가능하다. 어디가 잘못됐다.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스 읽어와서 이렇게 DFT 시그널 설정한 다음에 프로토콜 만들고 런하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올 때 메시지들이 나오죠. DFT 할 때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어디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지금 쭉쭉쭉 내려가다가 워닝이 나오죠. 워닝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기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게 D1이에요. D1. D1이죠. 여기 보면 not controlled D1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309개가 같은 녀석이다. 같은 바이올레이션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먼저 나오고 이게 GUI적으로 보이는 게 어제 여러분들이 보신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그 디자인 비전이라고 하는 창이 총 2개가 떠요. 하나는 원래 우리 RTL 디자인 창이 뜨고요. GUI로 볼 때 그 디자인 창이 보이고, 하나가 더 뜨는 건 요 결과 창이 하나 뜨는 거예요. GUI적으로 뜨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방금 전장에 있었던 방금 전장에 쓴 요 변수 있잖아요. 요거 요 한 줄 메뉴에 있는 요걸 true로 해주게 되면 요렇게 40행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이 40행이라고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처럼 먹스를 해주던지 아니면 오토픽스를 해보는 거예요. 오토픽스를 해서 툴이 어떻게 고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해결이 됐다라고 보고 테스트 레디 컴파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해놨어요. 점시납시스 언더바 대시 셋업에 우리 지금 해놨습니다. 멀티플렉스 타입으로 하겠다. 그래서 컴파일 할 때 스캔 옵션을 붙이면 이게 이제 테스트 레디 컴파일로 바뀐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플립플롭이 스캐너블한 플립플롭으로 바뀐다. 그게 테스트 레디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래요. 별거 아니고. 자, 그리고 똑같은 거 얘기하니까 넘어갈게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DFT 컴파일러를 해서 체인을 다 엮은 다음에 리포트 타이밍을 했으면 타이밍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펑션 쪽에 타이밍이 갑자기 바이올레이션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크리멘탈을 하면 돼요. 인크리멘탈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이니셜 컴파일을 한 다음에 DFT 컴파일러를 가서 작업을 한 다음에 리포트 타이밍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인크리멘탈을 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테스트는 테스트고 펑션은 펑션이기 때문에 펑션을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캔을 다 엮었는데 펑션이 침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크리멘탈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스캔할 때 스테이트가 있대요. 뭐 언노운이 있고 테스트 레디가 있고 이미 스캔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거 읽어보십시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거는 뭐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냥 컴파일만 했나 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캔 리프레스가 된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스캔을 붙여서 컴파일을 한 상태를 뜻하는 것 같고, 요거는 스캔이 다 들어간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테이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RTL을 갖고 와서 합성한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이거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이건 이미 테스트 레디 되어 있는 거를 갖고 와서 또 한 번 이렇게 주물른 경우 이렇게 테스트 레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캔 옵션을 붙여서 컴파일을 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인서트 언더바 DFT를 하면 이제 스캔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스캔 이그지스팅이 된다. 뭐 그런 뜻인데 뭐 중요한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 프리 DFT DRC와 포스트 DFT DRC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프리 DFT DRC 중에서 흔히 나오는 게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락이 들어갔는데 클락 디바이더를 거쳤죠. 여러분들 디자인도 많이 그렇겠지만 여기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디바이더를 거치면 애초에 여기 그러니까 뭐 리유즈를 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그러니까
테스트 클락이 들어가는데 얘를 거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거, 이 뒤는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테스트 클락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클락이 분기기 되거나 테스트 클락이 하프 클락이 되거나 테스트 클락이 게이티드 클락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넣었던 순수한 테스트 클락이 모든 레지스터에 그대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스 하나 해주면 되는 거예요. 먹스 하나 해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 써있지만 오토픽스를 해도 되지만 유저가 딱 보고 아 이게 판단 딱 되면 그냥 손으로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보시죠. 게이티드 클락의 경우에요 이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이네이블 시그널이 한 2개가 나오나 봐요. 이네이블 시그널이 2개가 있나 봐요. 결국 게이티드 클락이라는 건 엔드를 뜻해요. 클락과 컨트롤 시그널이 엔드 됐을 때 나오는 걸 게이티드 클락이라고 하죠. 이 엔드 게이트를 거쳐서 게이팅이 되는 건데 어쨌든 2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주기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럴 경우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냐면 이렇게 레지스터가 다 not controlled라고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not controlled. 그래서 이제 뒤에 어마어마한 이제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우리 매그나 칩 게이팅 셀도 이렇게 아마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네거티브 방식으로 동작하는 래치가 있고 그걸 거치고 난 뒤에 엔드 게이트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솔루션은 뭐냐면 이 앞에 요거예요. 우리는 TM으로 지금 오어링을 했는데요. 여기는 SE로 오어링을 했죠. 상관없어요. TM으로 해도 되고 SE로 해도 되고. 뭐 가이드는 뭐 SE로 하면 또 뭐가 또 좋고 뭐 TM으로 하면 뭐 어떻고 뭐 설명이 많은데 SE로 하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DFT 컴파일러 그 문서를 보니까. 근데 우리의 경우는 TM으로 했어요. 우리의 경우는 TM으로 했다. 우리의 경우는 TM으로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SE가 1이 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이제 클락이 뭐 T 클락이 있어서 셀렉션을 했든 아니면 리유즈를 했든 해서 클락이 하여튼 테스트용 클락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일단. 근데 이 클락이 어떻게 하면 F0와 F1에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전혀 얘들이 방해물 없이 흡사 클락 게이팅 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냥 열려야 되죠.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어요? 요 컨트롤 시그널 여기 부분이 항상 1이 되어 있을 때는 요게 클락이 그대로 지나갈 수 있으니 여기 오는 애들이 뭐든지 간에 SE를 1로 해놓고 여기가 오어링을 해놓으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클락이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클락 게이팅 스타일을 좀 지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 모드로 해놨습니다. 스캔 이네이블이나 테스트 모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테스트 모드로 그리고 RTL에 그냥 테스트 모드로 그냥 연결을 해놔버려 가지고요. 저런 옵션들도 신경을 안 썼는데 우리는 자, 그리고 요런 거 있습니다. 요런 옵션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RTL 말고 그냥 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툴한테 야 그냥 이런 클락 게이팅 셀이 있는데 너 그냥 클락 언더바 SE라는 거 새롭게 하나 만들고, 잘 들으세요. 새롭게 하나 만들고 포트를 기존에 없었지만 새롭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전용이냐면 클락 게이팅 전용으로 좀 쓰자 라고 할 땐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걸 테스트 해봤는데요. 이 마이너스 유스에지를 쓰면 완전히 데리케이트한, 다른 데는 못 써요. 이 생기는 이 클락 언더바 SE를
요 클락 게이팅 셀 여기에도 SE 넣고 싶잖아요. 여기도 SE 넣고 싶죠. 근데 여기 원래 뭐가 있었어요? 테스트 언더바 SE라는 게 있어서 여기 플립플롭들에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놓는 건데 따로 추가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용으로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돼요. 기존에 있는 SE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거 전용으로 뭔가 다른 목적으로 못 써요. 플립플롭에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 어쨌든 저렇게는 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메시지들을 보면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건 오류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건 오류 메시지는 아닙니다. 클락 게이팅 셀을 이제 툴이 발견을 했고요. unconnected test p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nconnected.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류는 아니고 테스트 130이라는 걸 보시면 이거는 인지했다는 거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insert 언더바 dft라는 거를 하면 쭉 이제 막 이렇게 막 연결할 거 아니에요, 체인을. 그러면 그때 이 게이팅 셀에 대해서 연결을 잘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지 그냥 메시지 정도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류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많이 보시게 될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DFT 컴파일러를 하시게 되면 수많은 메시지를 보시게 될 건데 다 뭐 D-1, 뭐 D-2, S-1, S-130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되어 있어요. 오류 메시지들이. 그래서 D, L, S, C, X, Z, R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D는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진짜 클락 라인하고 거의 이제 직결되는 얘기예요. 일단 클락 라인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그 클락 라인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이제 인서트 DFT를 하고 난 뒤에는 C 메시지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 C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고 D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인서트 DFT 이전에는 D라는 메시지로 보일 거예요. 아마 클락 어쩌고 에러들이 D쪽으로 보일 건데, 인서트 DFT가 되고 나면 C 쪽으로 다 이렇게 접두사만 바뀌어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스테이트가 보이지만 unknown state나 test ready state에서는 D하고 L 쪽으로 많이 이제 애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스캔이 들어간 이후에는 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 정리가 돼서 어떤 메시지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쭉 예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D 쪽은 뭐 이렇다 뭐 이러는 거네요. 근데 여기 보면 프리벤치 스캔이라고 되어 있죠. 프리벤치 스캔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D1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not controlled 였죠. not controlled. 그리고 이제 D2 같은 경우는 set, reset, D3가 리셋인데요. 일단 클락하고 리셋이 그 먹싱이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다 보시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메모리의 경우인데요. 메모리 닷DB를 그러니까 일단 스캔할 때는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돈 케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 케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블랙박스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이게 이제 메모리도 모델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물고 이제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이런 커맨드가 있긴 있대요. 이런 커맨드가 있어서 그 메모리나 아니면 아날로그 IP 또는 내가 따로 구매를 한 IP에 그 IP 그 압축 파일에 테트라맥스용 .v나 뭐 모델이 있으면 이런 얘를 지정을 해주면 인식을 다 한답니다. 그런 게 있을 경우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post DFT라고 하는 거 보니까 insert DFT를 한 이후인가 봐요. 그때 이런 메시지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C2가 있네요. C2. C2가 있습니다. C2. 하고 났는데도 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고 났는데도 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이만큼 나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클락 바이올레이션 이만큼 나네요. 참 머리가 아프겠죠. 네, 문제가 된. 네, 일단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는 원인이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면 답은 뭐냐면 오토픽스 해보세요. 오토픽스를 해보시고 오토픽스까지 챕터 이론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에 나옵니다. 뒷장에 쭉 보시다 보면 오토픽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건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게 지금 이제 CTS가 된 이후에 이거랑 이제 스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요 캡처하는 쪽에서 캡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캡처가 일단 10, 10을 다 넣고 일단 컨비네이션 로직을 거치게 만든 다음에 값이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캡처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황에서는 펑션이에요. 일단 펑션하게 이렇게 값을 받아오는 거죠. 캡처라는 건 스캔 쪽이 아니라 펑셔널하게 값을 받아 채는 거, 그걸 이제 캡처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기가 이 라인 자체가 지금 CTS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지금 스큐가 발생하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데 이 로직들이 동작을 하려면 A하고 B하고 S를 다 받아야 되는데 타이밍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이거 테스트 클락으로 들어가고 있겠지만 일단 요 상황 자체는 리유즈를 하는 상황이에요. 리유즈를 하는 상황. 그래서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클락 라인에 테스트 클락을 넣는 건데 요 부분들이 스큐가 발생을 하다 보니 요쪽으로 흘러 가서 제대로 펑셔널하게 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타이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걸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단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클락 자체가 데이터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컨비네이션 로직인데 클락 자체가 데이터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클락 자체가 데이터로 쓰여서 뭔가 고려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뭔가 그럴 때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차라리 게이팅을 하나 해라. 그리고 RTL 코드도 밑에 예시적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하시면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그림을 다시 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클락은 이미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림이 형성됐잖아요. 지금 디자인이. 그림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건 합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된 거지 DFT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DFT 컴파일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에 클락을 잘 넣고 싶어 하는 녀석인 것 뿐이에요, 지금. 그죠? 이렇게 그림이 된 건 합성이 이렇게 됐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RTL을 이렇게 짰으니까, 내가 애초에.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DFT 컴파일러가, 클락을 잘 넣고 싶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 그림을 바라봤는데, 클락 자체가 뭔가 이 연산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RTL을 이렇게 짰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여기서 말하는 클락은 여기 써 있는 클락은 펑셔널한 상태를 생각했을 때 클락이에요. 구조가 이렇게 이미 되어버린 상황에서 DFT 컴파일러가 테스트 클락을 이제 넣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게이팅을 해라 라는 뜻이지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옵션을 붙인다. 마지막에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그 스크립트도 계속 보시고 요런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런 형태로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DRC를 어떻게 픽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픽싱할 수 있느냐. 이제 오토픽스도 여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픽스를 할 수가 있느냐. 1번은 이거예요. RTL 코드를 에디트를 해라. RTL 코드를 에디트를 해라. 가능하면. 그죠? 그리고 그 현업이라면 고쳐보고요. 내가 그 넷리스트를 고치는 거죠. 넷리스트를 고쳐서 아,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를 알면 앞단의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아, RTL을 이렇게 바꾸셔야 DFT 컴파일러가 이상 없이 되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뭔가 소스 코딩을 다시 바꿔서 다시 넘어오겠죠. 그거를 갖고 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고쳐갖고 이대로 해!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럼 RTL 소스 코드 하는 사람은 그다음부터 멘붕에 빠질 겁니다. 나중에는. 어쨌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오토픽스를 해봐라. 그리고 유저가 스스로 테스트 포인트를 지정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가장 추천하는 건 RTL 코드를 잘 고쳐봐라 라는 겁니다. 오토픽스 되는 걸 참고해서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테스트라는 시그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이직 테스트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여기 액티브를 1이라고 해놨습니다. 1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1이 되면 이 칩 자체가 테스트 모드로 동작을 하는 거고 0이면 노멀 모드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1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SE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동작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자, 또 나오죠. 이렇게 언컨트롤드 클락이 있을 때는 먹스 써서 해라. 가 일단 저기고요. 그 다음에 리셋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리셋이 사실 어싱크로너스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니면 칩 내부에 이렇게 그 파원 리셋 모듈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면 얘가 이제 이렇게 오고 테스트용 리셋도 넣어서 그러니까 원래 리셋을 넣든지 아니면 파원 리셋 모듈에 나오는 걸 해서 셀렉션을 어쨌든 하게 해서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줘라. 그쵸? 그 다음에 이건 파원 리셋이었고 인터널 리셋 바이올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리셋이 들어갔을 때 쭉 2번 거치나 봐요. 싱크로나이저가 있죠. 2번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먹스를 넣어주면 잘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토픽스에 대해서 볼까요? 오토픽스로 뭘 고칠 수 있느냐? 이런 애들을 고칠 수가 있대요. 다 언컨트롤러블한 것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토픽스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커맨드가 이래요. 커맨드가 이렇습니다. 그 언컨트롤드 클락에 대해서 오토픽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set autofix configuration에 뭐가 있냐면 타입은 클락이고요. 메소드는 먹스 형태로. 그 다음에 이거를 고칠 때 컨트롤 시그널은 테스트 모드. 그리고 탑 언더바 클락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포트였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원래 포트였는데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로 선언을 합니다. 클락을 원래 포트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걸로 선언을 해주면 얘가 오토픽스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리셋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시그널은 테스트 모드나 스캔 이네이블로 하고요. 테스트 데이터라는 걸 써야 됩니다. 리셋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따로 내가 그 오토픽스를 하려는 엘리먼트를 따로 선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시면 자동으로 고쳐준다 라는 걸로 이해를 또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클락이니 리셋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게이트 형태로 만약에 먹스 형태가 아니라 게이트 형태로 옵션을 주시면 먹스 대신 이런 게이트가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 스크립트를 보시면 이래요. set dft configuration을 하고 fix 클락을 enable을 합니다. 그 다음에 set도 enable을 하고요. set이 있으면 reset이 있을 테니 다 enable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내려가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테스트는 원래 이제 그 모드 셀렉션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요거는 셀렉션 하는 거죠. 먹스 셀렉션이니까 먹스 셀렉션 두고요. 여기 보면 요 말이 있어요. 클락을 선언을 하고 여기 테스트 데이터 형태로 클락을 선언합니다. 테스트 데이터 형태로 그리고 밑에도 테스트 데이터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렇게 써주시면
이거 그대로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될 경우 여러분들도. 그래서 리셋, 셋도 다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데이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옵션 중에. 쓰시면 오토픽스가 가능할 거다. 그리고 오토픽스를 할 때 셋하고 리셋은 뭐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는다 라는 옵션도 다 써주시고 돌려보시면 아마 지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쭉쭉 넘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뭘 빼고 싶을 때는 exclude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라이스테이트에 대해서 나오는데, 트라이스테이트도 오토픽스가 뭔가 좀 해주나 봐요. 원래는 그냥 유저가 스스로 하나 그냥 정해도 되는 건데, 오토픽스를 하는 경우는 저렇게 여기 메소드 no 디세이블링을 하든지 아니면 enable 1으로 하든지 disable 5를 하든지 해서 아예 정해줄 수 있다. 아예 정해줄 수 있다. 트라이스테이트 버퍼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로만 딱 정해준다 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방향에 대해서 양방향도 마찬가지로 enable을 시켜놓은 다음에 여기 밑에 메소드를 인풋으로 할지 아웃풋으로 할지 아니면 disable을 할지 이렇게 아예 정해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인풋 모드로 지금 두는 경우인가 봐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멀 모드로 그냥 펑션 모드로 이렇게 할 때는 디렉션이 이제 지 맘대로 이제 될 텐데 스캔 시프트가 될 때는 SE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게 해놓으면 제가 인풋만 설정할 수 있게 해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풋만. 그래서 여기 1일 신호가 들어가면 0이 될 테니까 0이 되니까 여기가 그 막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인풋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되어 있는 커맨드는 한번 보시고요. 이건 이제 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가서 이제 문제가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쭉 이제 교재를 이제 뒤져보면 되니까 슥슥슥 넘어가겠습니다. 욕심을 내버릴게요. 욕심 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탑다운 스캔. 탑다운 스캔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다 한꺼번에 다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바텀업도 있지만 탑다운도 있죠. 탑다운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원래 계속 해왔던 그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또 없어요. 그래서 뭔가 했던 커맨드들이 계속 나옵니다. 스캔 컨피그레이션 커맨드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클락 믹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제가 프리뷰 로그를 봤지만 채널당 셀들이 비슷했죠. 숫자들이 56개, 55개, 뭐 끝에 57개 다 비슷하게 끝났어요. 이거는 다 밸런싱이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밸런싱이 잘 됐냐면 도메인이 다른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네거티브 엣지로 동작하는 녀석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포지티브 엣지로 동작하는 녀석들이 있는데도 정확하게 지금 다 밸런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밸런싱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도메인이 다른 문제나 엣지가 다른 문제가 있을 때 클락 믹싱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선택하면 내가 이제 원하는 방식대로 밸런싱을 할 수가 있고 도메인별로 따로따로 스캔을 구성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믹스 클락을 사용했어요. 우리 예제에는 믹스 클락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게 100%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믹스 클락을 사용을 해서 그 락업 레치가 들어갔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락업 레치가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체인 카운트는 숫자 넣으시면 되죠. 우리도 체인 카운트는 처음에 두 개로 제가 설정을 이제 해놨고요. 처음엔. 자,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이제 add 락업이라는 게 나오죠. add 락업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장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 장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락업 레치라는 게 도메인과 도메인 사이에 들어갑니다. 도메인과 도메인 사이에 들어갑니다. 잘 보면. 근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인버터가 하나 있죠. 클락 라인에. 인버터가 하나 있어서 원래는 FF2의 Q가 그대로 FF3의 SI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요 앞에 그 락업 레치라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걸 뒤집어서 그러니까 반주기를 걸렀다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F1, F2, F3가 전부 다 포지티브 엣지인데도 불구하고
주기가 다를 수 있죠? 사실은 주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락업 레치라는 걸 하나 두고 인버터를 하나 해놓으면 그 클락이 약간 스큐들이 약간 있을 수 있잖아요. 도메인별로. 근데 이 스큐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클락 1, 모르겠으니까 클락 1 기준으로 반주기는 더 있다가 내보내겠다. 데이터를. 그럼 사실 클락 반주기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파지티브 엣지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홀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홀드 문제를. 홀드가 뭐였죠? 홀드가 얼마만큼 참았다 들어가라 라는 거였죠. 얼마만큼 참았다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락업 레치가. 네, 그렇죠. 그리고 테스트할 때는 타이밍이 빠르게 돌아가야 될 필요가 없죠. 펑션 상태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락업 레치를 써서 반죽이 있다가 결과가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일단 락업 레치의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이밍도가 여기에 이제 있어요. 그거에 대한 타이밍도가. 요 L1이라는 게 있는데요. L1의 Q로 나가는 시점이 굉장히 뒤로 밀려 있습니다. FF1의 Q랑 L1의 Q를 보면 반주기가 다 밀려 있어요. 반주기가 다 밀려 있죠. 그렇게 해서 FF2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가 그런 타이밍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홀드 문제를 해결해줘요. 너무 빨리 인가가 되는 걸 막아줍니다. 자, 우리 프리뷰 DFT 아까 그 메시지 봤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 그 체인 카운트, 그 다음에 그 체인마다 몇 개 셀들이 묶여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었죠, 우리 실제로. 모양은 요랬죠. 진짜로 이랬죠. 체인이 6개다. 그리고 뭐부터 몇 가지 몇 개 셀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 보셨던 거니까 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인서트 DFT를 할 때는 인서트 DFT 자체는 그 체인만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옵티마이제이션도 어느 정도 해요. 지가 알아서. 체인을 연결하기도 하지만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해주셔야 돼요. 옵티마이제이션을 할지 말지, 그 다음에 그 디자인 네임을 유지를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 권장사항이 아니고 디폴트 값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안 하게 하려면 무조건 논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프레저브를 할 거면 true로 해주셔야죠. 냅두면 안 됩니다. 이걸 그대로 디폴트 값이 그 검은색으로 언더라인이 지금 되어 있는 게 디폴트 밸류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스캔 인서션이 될 때 그 무엇이 되는지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6가지씩이나 되는데 제가 지금 그 피부로 느끼는 건 피부로 느끼는 건 5, 6번이 가장 피부로 느껴집니다. 1, 2, 3, 4번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내부적으로 돼가지고요. 피부로 느끼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느껴지겠지만 일단 5, 6번이 가장 좀 피부에 느껴지네요. 그 스캔 패스를 다 정리를 해서 스티치라는 단어가 꿰매다라는 거예요. 꿰매다. 한 줄로 꿰매는 거예요. 그게 스티치고요. 그래서 스캔 체인을 연결을 하고 6번이 뭐냐면 바이올레이션을 미니마이즈 합니다. 그 프리뷰 단계에서, 그러니까 프리 DFT 단계에서 있었던 에러들이 사실은 인서트 DFT를 하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토픽스도 2단계에서 진행이 다 되니까 바이올레이션이 없어지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는 이제 토포그래피컬 모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 비슷해요. 토포그래피컬이든 아니든 뭐 하는 방법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쭉쭉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밸런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밸런싱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체인이 4개가 있는데, 채널이 4개가 있는데 어떤 건 빨리 끝나고 어떤 거는 느리게 끝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장 그 셀이 많이 있는 시간이 가장, 그러니까 괜히 늦게 끝나는 거예요. 괜히. 어떤 체인은 빨리 끝났는데도.
이건 돈이 문제다. 돈 문제다. 그러니까 밸런싱을 잘 해놓으면 동시에 끝나니까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긴 패턴이 있는데 채널 하나로 쓰는 것보다는 채널 4개로 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럼 더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긴데. 그죠? 그래서 채널이 많은 게 좋다. 근데 채널 진짜 물리적으로 채널이 많으면 그 자체도 돈이고. 그죠? 다 돈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채널이 여러 개가 되는 상황이라면 밸런싱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웃풋 쪽에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요, 시리얼 아웃풋,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림이 다 되어 있는데 합성을 해서 그림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그냥 나가는 거였어요. 그냥 나가는 거였는데 얘가 이 그냥 나가는 곳이 DOSO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원래 있었던 DO를 또 리유즈를 했었던가 봐요. DO를 리유즈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 패스하고 스캔 패스하고 공존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먹싱을 해주지 않으면 이 라인으로 어쩔 땐 테스트 데이터가 나오고 어쩔 때는 펑션 데이터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먹스를 달아줘서 쓰면 좋겠다 는 얘기입니다. 리유즈를 하실 때는 꼭 요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DI 같은 경우도 일반 펑션 모드로 쓸 때 쓰는 DI 같은 경우도 리유즈를 하는 경우면 좋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라 라는 얘기죠. 자, 이 커맨드는 계속 있었던 커맨드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밸런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클락 믹싱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우리 예제에도 있죠. 저는 이제 클락 믹스 클락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애드 클락을 true로 했어요. 애드 락업을.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딱 보면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체인이 총 몇 개인가요? 총 몇 개예요? 3개죠. 3개죠. 체인은 3개예요. 체인은 3개. 근데 잘 보시면 클락 1, 2 클락이 몇 개예요? 여기 도메인에 전체에서 클락 도메인이 몇 개입니까? 클락 1 보이죠? 클락 1 보이죠? 그 다음에 클락 2가 있네요. 클락 1하고 클락 2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체인이 3개예요. 지금 문제가. 이해가 되시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맨 왼쪽에 있는 채널 1번은 지금 한 줄로 꿰맨 레지스터가 4개죠. 근데 나머지는 다 하나씩이란 말이에요. 이건 밸런싱도 맞지가 않고 클락 2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립플롭이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라서 지금 별개로 또다시 분리가 된 거예요. 채널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이따 실습도 이런 모양으로 일부러 제가 만들어 봤어요. 아무 짓도 안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쓸데없는 채널도 많아지는 상황에다가 트리거드의 레벨에 따라서 또 분리가 또 따로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옵션에 믹스 엣지라는 거를 썼어요.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어때요? 괜찮아 보이죠? 근데 아직도 뭐가 문제예요? 밸런싱이 문제예요. 밸런싱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믹스 클락을 쓰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일단 채널이 2개가 되고 밸런싱도 어느 정도 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등장했냐면 락업 레치가 등장했어요. 어디에? 이 하단에 락업 레치가 등장했어요. 여기 락업 레치가 등장했죠. 그래서 클락 1 도메인인데 클락 1 도메인 끝에 맨 마지막에 그쵸, 레벨을 바꿔서 좀 지연 시간을 만들어주는 락업 레치가 달린 다음에 클락 2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밸런싱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믹스 클락이 하느님이 아니에요. 일단 믹스 클락이 하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믹스 클락을 쓰면 안 되고 지금 전장에 있었던 믹스 엣지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 다른 겁니다. 이게 하느님이 아니고 이게 다 정답이 아니다. 근데 이제 밸런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그림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 예제에 적용을 해봤더니 우리 예제에도 밸런싱이 잘 되더라고요. 믹스 언더바 클락을 쓰니까. 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스캔 체인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대요. 스캔 체인을 내가 내 마음대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스캔 패스라는 걸 지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커맨드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해놔도 그냥 잘 됐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굉장히 큰 디자인, 현업에서 굉장히 큰 디자인 할 때는 모듈들을 많이 포함하죠. 그래서 엄청 큰 모듈과 엄청 큰 모듈을 다 엮어서 탑 디자인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 큰 디자인과 엄청 큰 디자인 사이에 홀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엄청 큰 디자인 마지막에 락업 래치를 강제적으로 넣어주는 커맨드가 이겁니다. 그래서 터미널 락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터미널 락업. 이건 현업에서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이걸 true로 해놓으면 엄청 큰 모듈의 마지막에 저걸 넣으니까 그 모듈과 모듈 사이에 홀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 자, 익스포트는 이제 바깥으로 출력하는 거, 이제 DFT 다 했고 이제 출력하는 거, 이런 거 뽑아내는 거죠. 네, 편하게 보십시오. 자, 그래서 RTL을 컴파일을 해서 테스트 레드 신세시스, 즉 이제 그 스캐너블한 녀석으로 바꿨어요. 스캐너블한 녀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DFT, DRC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인서트 DFT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 꿰매졌죠, 한 줄로. 스캔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포스트 DFT 체크를 합니다. 다 끝나면 테트라맥스를 켜서 오토 패턴을 제너레이션을 이제 하는 거예요. 다 되었으니.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DFT 컴파일러가 뭐를 이제 뽑아줘야 되느냐? 당연히 네니스티를 뽑아야 되고 프로토콜 파일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테트라맥스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 두 개를 테트라맥스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는 무조건 뽑아야 되고요. 자, 프로토콜 파일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어제 또 말씀을 드렸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콜 파일은 좀 더 자세히 보니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타이밍 정보가 들어간다. 이 타이밍 정보는 애초에 뭐였냐면 내가 애초에 줬죠. 내가 애초에 부여했죠. 그게 정리가 돼서 프로토콜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뭐 이게 뭐 P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P라는 단어가 오면 이게 펄스라는 뜻이랍니다. 뭐 1, 0 이렇게 안 되어 있고 P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건 이제 펄스를 뜻한답니다. 자, 스캔데프는 뭐냐라는 얘기예요. 스캔데프는 ICC에서 이용합니다. 스캔데프는 ICC에서 이용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락업 래치가 그 스캔하고 스캔 사이에 있는 모습이나 여기 또 먹스가 달려있는 이런 모습 전체적인 정보들이 다 담기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ICC가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플라이 라인이죠. 플라이 라인. 그 레이아웃 그 툴에서 연결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선으로, 라인으로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좀 전체 풀샷을 이렇게 봐서 그런 건데 확대를 해서 보면 얘가 그 다음 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대각으로 여기서 여기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리오더링을 해주는 거를 이제 ICC에서 DFT를 읽어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ICC에서 이런 커맨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DFT 컴파일러 저렇게 그 뽑아내면 ICC를 하실 때 플레이스 옵티마이제이션과 클락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스캔 리오더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할 때 이런 커맨드를 쓰면 ICC에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사용을 해보세요. 이런 커맨드가 기존에는 없었어요. 그 특히 옵션에 마이너스 옵티마이즈 언더바 DFT라는 거는 그 전에 없었던 커맨드일 거예요. 여러분들 못 보셨던 거. 그러니까 그 기존에 ICC를 하실 때 이렇게 옵션 줘서 하시면 적용을 해서 진행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걸 적용하기 전에 플라이 라인을 한번 보세요. 플라이 라인을 한번 보시고 옵티마이즈 됐을 때 어떻게 지금 저렇게 우리 저런 모양으로 이게 일자로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죠.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스캔데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캔데프를 열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실제. 일단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채널 1번에 대해서, 네, 채널 2번에 대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고, 이 플로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파티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을 써놨으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일단 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오더링이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리오더링 얘기하는데 리오더링을 그림으로 표현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어떻게 돼 있었냐면 순서가 채널 1번이 A, 다음에 B,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었어요. 맞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채널 2도 저 순서로 돼 있고 그랬었는데 리오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리오더를 하면 A 갔다가 C 갔다가 B 갔다가 D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순서가 제가 바뀌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착각하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펑션의 영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단지 이건 무슨 순서가 바뀐 거예요? 꿰매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스캔 체인의 순서가 바뀐 거지 실제 펑션의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최종적인 결과 이렇게 이게 바로 리오더링의 결과.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깔끔한 모양이죠? 리오더링이 된다예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ICC에서 이런 커맨드를 쓰면 네,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 보시고요.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우리 실습도 그럴 거예요. 디자인 컴파일러와 DFT를 끝내고 나서 포멀리티를 들어가면 이 포멀리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RTL과 최종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와 비교해야 돼요. 그죠? 최종 맨 처음 RTL 소스와 맨 마지막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와 비교하는 거예요. 포멀리티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합성도 했고 DFT 컴파일러도 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펑션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검사하는 툴이 포멀리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 컴파일러와 DFT 컴파일러가 다 잘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믿을 수 없으니 혹시나 해서 포멀리티를 꼭 하세요, 여러분들. 네, 디자인 컴파일러가 사실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괜한 거 날리고 내가 뭐 똑같은 거 인스턴스 2개 해놨는데 그거 날리고 없애버리고 막 진짜 막 황당한 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포멀리티도 쓰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SVF를 꼭 선언을 해서 레코딩을 꼭 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DC 할 때 상단에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포멀리티 할 때 맨 처음에 어떤 SVF 너 썼니? 라는 거를 제일 먼저 입력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포멀리티에서 맨 처음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따 이거는 GUI적으로 같이 해볼 겁니다. 어쨌든 SVF가 포멀리티 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DFT Max 볼게요. 자, DFT Max는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이 그림 이거면 끝나. 이거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일반 4개 채널이라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쫙 펼치고 채널을 많게 하고 마지막에 수렴만 시켜서 똑같이 채널을 맞추면 되죠. 이거를 하려고 DFT Max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DFT Max를 쓰기 위해서는 단 3줄만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단 3줄. 우리 예제에 있는 것처럼. 단 3줄만 쓰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거 1000개, 채널마다 1000개 플립플롭인데 이거를 펼치면 그러면 100클락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이다. 근데 이게 라이센스가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게 문제지.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 펼치고 다시 수렴시키는 구조를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스캔도 2가지 모드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노멀 스캔과 컴프레션 된 모드, 스캔 모드 이렇게 2가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 디자인을 이렇게 놓고 완전히 위에서 내려다 보면 펑션 모드가 있고 그냥 그쵸? 그냥 우리가 RTL 짰던 완전히 펑셔널한 모드로 칩을 동작시킬 수도 있고 테스트를 하는 쪽에서의 일반 테스트, 노멀 테스트도 가능하고 컴프레션 테스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인터널 스캔 모드는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줄로 이렇게 쭉 꿰매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컴프레션 모드에서는 밑으로 쭉 빠지는, 예, 뭐 그런 모습으로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뽑아내는 그 SPF 파일 있죠? 요거 테스트 프로토콜 파일, 이걸 우리가 테트라맥스에 던져서 그러니까 얘를 던져도 돼요. 얘를 던져도 됩니다. 그다음에 얘를 던져도 돼요. 근데 좋은 게 이거니까 이거 우리 예제에서 한번 써본 거예요. 이거 써보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맨드는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예제도 되어 있으니까 커맨드 이렇게 보십시오. 그다음에 뭐 등등등 있다. 그냥 다 넘어갈게요. 이제 다 배웠어요. 테스트 모드 시그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테스트 모드 시그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제의 경우에는 패드 41번이 그 인터널 스캔이냐 아니면 컴프레션 스캔이냐를 결정하는 거를 우리 41번, 패드 41번에 해놨어요. RTL에 보세요. RTL, 패드 언더바 탑.v에서 해놨어요. 패드 4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와, 다 끝났네요. 우와, 546페이지를 끝냈어요, 여러분들. 이야, 대단하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실습 소개해 드릴게요. 실습. 야, 이거를 끝냈네, 다. 자, 이거 자, 주의점이 있습니다. 패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41페이지 실습 8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절망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옵션을 다르게 해서 내려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RTL 소스에서 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저기예요. 그래서 저 좀 잘 보십시오. 저 좀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지금 현재 어제까지 실습을 잘 마치셨으면 최종적인 결과가 다 지금 들어있죠. 아웃풋 디렉토리에. 그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점 솔루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다시 회귀를 못 할까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 할까봐. 마찬가지 방법으로 현재 있는 콘스트레인트 있죠. 그러니까 DFT 그 스크립트 파일 있잖아요. DFT 스크립트 파일도 솔루션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혹시나 모를까봐. 뭐 많이 고치는 건 아니에요. 많이 고치는 건 아닌데, 나는 뭐 다시 복귀할 자신이 없다. 네. 그러면은 점 솔루션을 만들어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회귀를 할 수가 있겠죠. 회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따가 포멀리티를 가거나 프라임 타임을 갔을 때 다시 처음부터 합성하고 DFT 컴파일하고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귀를 할 수 있게 다시 만들어 둬야 되는 게 미션이다.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바꿔놓고 나 더 이상 어떻게 처음부터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안 돼요. 네, 처음 지점을 다시 만들어 두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간단해요. 소스 한 칸 띄고 DFT 스크립트 돌리면 되는 건데요. 그거를 하기 전에 스크립트를 이렇게 고쳐서 한번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리포트 파일들을 쭉 다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자, 그리고 그게 끝나면 RTL 소스, 그러니까 그 옵션은 다시 회귀를 한 상태에서 RTL 소스만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이걸 이렇게 고치는구나 라는 거를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고 제가 오늘도 1시 반에 올게요.